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살을 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몸무게라는 것과 몸집이 커 보인다는 것, 이것이 동일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몸무게라 하더라도 가령 뭐 한 55kg 이렇다. 여성의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이 있는 사람은 보기에 살이 안 쪄 보인다. 그런데 꼭 연령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동일한 몸무게일지라도 보기에 훨씬 몸집이 커 보인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무게를 줄인다 하는 말이 결국은 그 몸집을 작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의학계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어느 정도의 몸무게, 좀 몸집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앙상해 보이게, 좀 말라 보이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살 빼기, 다이어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몸집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마땅한 운동까지 드물다. 이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힘을 들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오히려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하기 힘들다.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비만협회에서 권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 비만한 사람에게 운동을 처방할 때에는 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다시 말해서 몸을 다치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으로 수영을 추천하고 있죠. 대한비만협회의 자료를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수영도 목적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살 빼기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한다면은 60분씩 일주일에 5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고강도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아마 일주일 단위가 되는 것 같은데 한 150분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달리 근력 운동,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 유지를 위한 것이 되겠죠. 그것은 일주일에 2번쯤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문재인 씨의 아내 김 여사가 바로 이 수영을 했다. 그것이 뉴스로 되었죠. 2018년 초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1년 이상 그동안 수영을 했는데 일주일에 1, 2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비만협회의 그 권고, 거기에 따른다면은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근력 운동에 가깝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김 여사에게 근력 운동이 필요할까? 여기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 여사는 말춤 추는 여인이다. 이렇죠. 그래서 근력은 상당히 강해 보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횟수는 좀 적지만 역시 살 빼기가 목적이었나? 살짝만 빼기로 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살을 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수술 등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속에서 걷기라든지 하는 회복 운동으로 한 것인가? 뭐 모르고 있을 때에는 생각해 볼 여지가 그만큼 많죠. 문제는 김 여사가 살을 빼려고 했는가, 근력 운동을 하려고 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수영 개인 지도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는 대통령 가족만 쓸 수 있는 대통령 가족 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영 개인 지도를 받을 수도 있죠. 문제는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공무원을 불러다가 개인 지도를 받았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무튼 그랬다고 하고 이 수영장은 2019년 하반기에 시설 보수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수영 개인 지도도 중단이 됐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 여사의 수영 개인 교사, 그는 경호처의 공무원인데 28세 한국 체대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청와대 경호처 소속의 공무원이 김정숙 여사 개인의 그 수영 개인지도 교사 노릇을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수영 개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경호가 아니고 사교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갑질을 했던가,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비슷하게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소위 권력을 휘두르고 누렸던가,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요즘에 그 적폐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식의 그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뭐 적폐라면 적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뭐 군인 가운데 아주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그 테니스병일 것이다.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공관병 사건이 있었을 때 이런저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됐죠. 과거에 이런 일들은 관행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대물림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런 관행이라고 하는데 나쁜 관행, 이런 것들을 없애기 시작한 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멀쩡한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또 그 직위가 높은 군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테니스 병이라는 그 병사, 그는 무엇을 하는가? 그는 군대에서 하루 종일 테니스만 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치는가? 장교들하고 테니스 상대가 돼주고, 또 장교 마누라들의 그 테니스 상대가 돼주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장교 부인들하고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그런 군인 생활이 되고 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뻔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문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관행이라고 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적폐를 청산한다 하고 나타난 문재인 세력, 바로 그 문재인 씨의 아내가 이제 이 고전적인 적폐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대의 테니스 병사,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그 이익을 누리는 장교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청와대 경호처의 공무원이 이렇게 문재인 씨 아내 김 여사의 수영 개인지도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개인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경호처장이 승낙을 해야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것도 밝혀놓았습니다. 주영훈 경호처장이 이러한 직무 외의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후 사정을 봐서 그렇지 않고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무 외의 업무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김 여사의 수영 개인 지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호처의 공무원이 문재인 씨의 아내, 이것은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김 여사의 수영 개인 지도를 하는 이것이 경호처의 업무인가? 첫째, 그것을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호처장은 이런 것을 지시할 그런 권한이 있는가? 왜냐하면 경호처장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존재하지도 못하고 권한 행사도 못한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경호에 관한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죠.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 개의 항목이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경호 공무원은 어떤 공무를 수행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은 정해져 있는 경호 구역에서 그리고 경호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경호 구역이란 무엇인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입니다. 경호 구역이란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호 공무원이 경호 활동을 했다 하는 곳을 가지고 일일이 이것이 경호 구역인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청와대 수영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경호 구역이 될 수 있겠죠. 경호 대상이 거기에 있고 경호의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그 장소는 분명히 경호구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제2조 제1호에서 경호가 무엇인가 그것을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면 수영도 경호가 될 수 있으려나? 물에 빠져 죽으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수영 지도를 함으로써 미리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 조치를 하는 것도 경호일까? 그거보다는 그냥 밖에서 기다렸다가 물에 빠지면 건져내든지 아니면 튜브를 던져주든지 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가 수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는 어떻게 하는가? 물에 빠진다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수영을 잘 못하면. 그런데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라는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영장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누가 돌을 던진다든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영장이라는 그 시설이 물을 채워놓는 시설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만으로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는 경호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경호라는 것은 수영 개인지도, 이것은 될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수영장을 지키면 될 겁니다. 김 여사가 수영을 하는 동안 주위에 서서 물에 빠지는지, 물을 먹고 있는지, 가라앉는지 이것을 살피고 있다가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경호 활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수영 개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경호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법에 따른 경호가 아닌 것을 했다. 대통령 청와대 경호처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그 수영 강습, 수영 개인지도, 이것은 직권남용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것을 행사했다. 이렇게 봐야 할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김정숙 여사가 직권남용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권남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자격이 없는 것이죠. 김정숙 여사가 누굽니까? 그는 공무원의 마누라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사,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사 아닙니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사라는 것은 공무원 몇 급입니까?
무급이죠. 여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으니 직권이 없고, 직권이 없으니 남용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김정숙 여사가 왜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는가? 그는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문재인 씨의 아내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저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씨와 김정숙 여사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내일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혼을 하면 그러면 김 여사는 즉시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청와대 관저에 머물 수 없습니다. 또 하도 전직하는데 전 김 여사다, 전 김정숙 여사다 이래서 전에 여사였으니까 좀 있을 수 없을까? 그거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김정숙 여사는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줄 서서 신청해서 관광객으로서 번호표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것도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어떤가? 문재인 씨는 내일 김정숙 여사와 이혼을 해도 청와대를 나올 필요가 없죠. 그 사람 자신이 공무원이니까 바로 이렇게 두 사람은 법적 지위가 천지 차이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지금 청와대 경호처에서 김정숙 여사의 그 수용 개인 지도를 하는데 경호처 공무원을 보내서 이것을 하게 했다.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직권남용이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랬죠. 문재인 씨의 직권남용인가? 직권남용이라는 그 죄책 그것을 두고 본다면 문재인 씨 역시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 아니고 김정숙 여사 아니고 남은 것은 주영훈 경호처장이다. 그가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마연에서 이와 같은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그 요소에서 법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고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알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김정숙 여사가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바로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김 여사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수용 개인지도 이제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공무원을 데려다가 수용 개인지도를 받았다. 대통령 가족 전용 수영장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용 개인지도를 했다고 하는 그 28살 경호공무원 그는 어떤 입장인가? 일단 경호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김정숙 여사 수용 개인지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인가? 그러면 그 본인은 투잡 뛰는 그런 심리로 이것을 한 것인가? 그런데 경호처장이 지시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투잡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수는 혹시 많이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수를 따로 준다고 하면은 본인은 투잡 기분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수영 개인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는 이 28살 경호 공무원이 레슨하는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레슨을 받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김 여사는 상급자 노릇을 못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부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권위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 레슨을 해주는 경호 공무원은 떠받들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레슨비를 별도로 자기 개인 돈으로 지불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별도로 이 업무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해서 방금 이야기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데려다 부려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은 이 28살 경호 공무원을 김정숙 여사의 수영 개인 지도를 시킬 목적으로 가족부에 근무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 경호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 곳마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제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기로 합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호처의 근무 관행은 이렇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의 관행은 나쁜 관행은 아니죠. 절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유가 있고 대체로 그렇다, 이러면 관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 이런 경호 공무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초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경호 교육 과정이 8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선발부라는 곳에 배치가 돼서 2년 동안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동안에 경력을 쌓게 될 겁니다. 일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가족부에 배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 한 다음에, 그러니 최소한 2년 8개월 동안 훈련이 된 사람을 가족부와 같은 곳에 배치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8살 경호 공무원은 나중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수영이 특기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기초교육 8개월이 끝난 뒤에 선발부에 가서 겨우 한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가족부로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배치, 특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서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김정숙 여사의 수영 개인 지도를 맡아서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1년 이상이라고 하는 종기 끝나는 시점을 보니까 2019년 하반기 청와대 대통령 가족 전용 수영장을 수리하게 된 그때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족부가 뭐하는 임무를 맡는 곳이냐? 여기는 대통령 부인을 근접 경호하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으니까 뭐 하러 가느냐? 근접 경호하러 가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임무는 경호 임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영 개인 지도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가지수로 보면은 투잡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서 수영 개인 지도를 하다가 2019년 하반기에 수영장 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수영 개인 지도를 못할 거 아닙니까? 수영장을 못 쓰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경호 업무만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초까지가 됩니다. 경호 업무만 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제 2020년 초에 이 사람의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가족부에서 선발부로, 그러니까 처음 8개월 훈련받고 2년 동안 일 배우는 거기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하는 겁니다. 8개월 훈련이 1단계, 그러면은 선발부에서 2년이 2단계, 그리고 가족부가 3단계라고 했을 때 3단계에서 일하다가 끝난 사람은 3단계 또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다시 2단계로 돌려보냈다. 그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쓰임새가 무엇이었는가? 이 공무원은 무엇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데려갔는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수영 개인 지도 용도로 그렇게 이 공무원을 데려갔던 거구나. 그리고 그냥 수영장 근무 시켰던 거구나. 왜냐하면 경호 업무 하던 사람이고 애초에 경호 업무를 하려고 갔다면 경호 업무를 하는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곳에 그냥 두든지 수영장을 수리를 한다는 것과 이 사람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원인 결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밖에 나타난 것은 수영장을 못 쓰고 수영 개인 지도를 못하게 되고 얼마 안 돼서 이 사람을 돌려보냈다. 원래 경호원으로 왔으면 경호 공무원으로 왔으면 하던 일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선발부로 돌려보냈다. 2단계로. 그러면 이 사람은 경호 공무원으로서 3단계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3단계로 데려왔구나. 이 두 번째로 이것을 또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말하듯이 이 사람을 갑자기 수영 개인 지도하는 용으로 그렇게 콕 집어서 데려갔다 하는 이 뉴스가 맞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단지 청와대에서 수영 좀 했다는데 그리고 수영 잘하는 사람 데려와서 수영 개인 지도 좀 받았다는데 왜 말이 맞느냐? 말이 많다. 이럴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집에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을 해서 수영 개인 지도를 받으면 그것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라는 곳, 공무원이라는 것, 남의 돈으로 살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들, 자기 돈 주고 사서 쓰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는 법으로 이것은 해도 좋다. 이것은 써도 좋다. 이러한 국가 목적을 위해서 해도 좋다. 한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공무원은 행동 반경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마치 권력자처럼 옛날에 남편이 대통령인데 내가 그것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못난 부인처럼
또 옛날 왕실의 왕비처럼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대체로 부인이나 자녀 혹은 그 아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대통령 하던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가고 말년을 아주 비참하게 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지금 한 이 행위, 대한민국이 제대로 헌법과 법률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국가라고 한다면은 이것만으로 바로 청와대에서 끌려 나와서 감옥으로 가는,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겠지만 그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치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4년, 지금 5년 잘 넘겼다. 그 다음 5년 결국은 몇 번 못 가서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현재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가 하는 행위, 그 행태를 보면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를 봅시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라. 우리 헌법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는 소위 그 법에도 없는 여당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문재인 씨의 말이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허덕허덕 합니다. 이게 뭐냐? 문재인 씨의 말이 곧 법이 된다. 국회는 그냥 법을 쓰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와 정부 양쪽이 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을 짓밟아 버려도, 폐해 버려도 헌법에 합치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문재인 씨의 아내 김 여사는 공무원을 불러다가 자기 수영,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전에 북유럽에 갔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잔디밭에서 티타임을 할 때 여자 경호관이 가방을 서너 개 들고 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양손이 다 부자유스러운 상황에서 경호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김정숙 여사의 경호관은 김정숙 씨의 짐꾼이나 몸종으로 근무한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언론은 취재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호처장 주영훈의 아내도 청와대 경호처를 사유화했죠. 도대체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 여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들에게, 비공무원에게 공무원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인지, 국민으로서는 이것은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무더기로 책임을 질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리마연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황실 가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문재인 씨의 측근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부패한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아웃이라고 그렇게 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